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유지윤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개념은 재현이라는 개념입니다. 재현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실 수 있겠지만 배우 안재현이라든지 아니면 NCT의 재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재현은 하나의 개념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쉬울 수도 있는 개념이지만 저와 함께 차근차근 이 재현이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재현이라는 개념 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이라는 개념, 영어로 하면 representation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representation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중요한 접두어가 하나 있지요. re라고 하는 접두어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시 again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presentation이라고 하면 보여주다, 드러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재현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다시 보여주다, 다시 드러내다 라는 뜻을 가진 개념입니다. 무엇을 다시 드러내는 것일까요? 바로 현실입니다. 현실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실체들 혹은 물질적인 실체가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아이디어 혹은 감정들을 특수한 재현 체계들을 통해서 상징 수단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내주는 것, 그것을 바로 저희는 재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제 눈앞에 사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과를 제가 한번 하얀색 도화지에 검은색 매직으로 그린다면 이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사과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을 가장 유사하게 그려서 사과라는 어떤 물체를 재현해낸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현실에 있는 어떤 물체를 재현해내는 수단은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저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바로 이 언어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상징 체계이자 재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사과라고 하는 글자가 사과라는 과일을 재현해내는 상징 체계, 재현 수단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애플이라고 해서 알파벳으로 APPLE 이렇게 쓰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과라는 글자를 가만히 보시면 이 제 손에 들고 있는 사과와 어떠한 유사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림은 이 사과의 겉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글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과라는 글자가 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사과와 아무런 상관관계는 없지만 한국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과라는 글자를 보면 바로 이 물체를 뜻하는 거야 라고 하는 사회적인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라는 글자가 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사과의 재현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물체들을 이미지로도 재현해낼 수 있고 글자로도 재현해낼 수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들 혹은 감정들도 우리가 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하트죠. 이 하트라는 상징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혹은 누군가를 굉장히 사랑하는 어떤 감정들을 재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현 체계들이 일종의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상징 체계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트라는 상징 체계를 보았을 때 이거는 사랑하는 마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즉각적으로 드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하트라는 상징 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권에서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이렇듯 재현이라는 것은 어떤 현실에 있는 물질들 혹은 비물질들을 특정한 체계를 통해서 특정한 상징 체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내내는 것을 재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재현이라는 것은 특정한 방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원본과 재현의 결과물에 어떤 일정한 거리를 항상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과를 잘 그리는 화가를 데려와서 사과를 아주 정밀하게 그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향기가 나지 않고 먹을 수 없죠. 그것이 실제 사과가 될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거리감을 사람들이 자꾸 까먹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그 상징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재현의 결과물을 놓고 아, 이거는 현실을 그냥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해낸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게 현실이구나 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언제 이런 오해들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냐면 바로 카메라와 같은 기술이 발달하고 난 이후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은 주관적인 영역이고 카메라는 어떤 객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현실을 그대로 재현해 내줄 수 있을 거라는 어떠한 믿음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카메라 조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자체가 우리의 어떤 시각만큼이나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느 곳을 촬영하는지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촬영하는지에 따라서 현실을 굉장히 왜곡해서 재현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무지개를 본다고 할지라도 왼쪽 그러니까 한쪽 방향을 카메라를 들이대면 파란색만 보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반대 방향을 카메라를 들이대면 빨간색만 보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겠죠. 재현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들, 기술이 도입이 되면은 현실을 그대로 재현해낼 것이라는 생각들이 있지만 그 또한 오해라는 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언론에 대한 기대 때문에 발생합니다. 언론이 현실을 그대로 재현해내야 되는 거 맞지요. 그것이 바로 언론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재현체계라는 것 자체가 현실을 그대로 재현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10년 전에 연평도 포격 사건 있었던 거 다 기억하시죠? 그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을 때 A라는 신문사는 뭐라고 헤드라인을 뽑았냐면 연평도가 북한에 공격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B 신문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공격당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지금 차이가 뭐죠? 주어가 다르죠. 한 신문사는 연평도가 공격을 당했다라고 하고요. 다른 신문사는 대한민국이 공격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똑같은 현실을 재현하고 있지만 어느 곳이냐, 그것이 연평도냐 대한민국이냐 주어를 다르게 사용함으로 있어서 다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A라는 신문사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B라는 신문사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영토 안에 연평도가 포함이 되는 거지요. 하지만 대한민국이라고 좀 더 넓은 범위의 영토를 지칭했을 때 연평도에 살지 않고 연평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일지라도 이 대한민국이 공격당했다라고 하는 헤드라인을 보면 바로 아, 내가 혹은 우리가 공격당했구나 라고 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겠지요. 언론 또한 재현체계, 특정한 어떤 상징체계를 통해서 현실을 재현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언론의 기사들을 접하실 때에는 지금 어떤 체계들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방식들을 통해서 현실을 재현해내고 있는지 파악하는 눈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와 재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개념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우리가 시선을 조금 옮겨야 할 건 뭐냐면 재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는 반영론이 아니라 구성론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 반영론은 뭐냐면 이 재현 체계가 지금 현실을 얼마나 그대로 잘 재현해내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정된 재현 체계를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고정된 틀로만 보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더 자유롭게 사고하거나 더 다양한 방식으로 사고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유의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재현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재현 체계들 여러분들께서 접하게 되실 때 지금 이 미디어는 어떠한 방식으로 현실을 재현해내고 있는지 조금 더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